광복의 기적, 카이로 선언. 광복 71년이다. 그 광복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기적의 단초를 열어준 것은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이 아닌가 싶다. 미 영중 삼국 정상들이 발표한 선언은 이러했다. 위 삼국은 조선 인민의 너희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다짐한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첫 번째의 기적이 바로 이 선언임이 분명하다. 일본이 조선을 병탈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지만 삼켰던 조선을 토해내는 데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배제시킴과 동시에 배후 조정을 통해 가부개혁을 도모하여 왕권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어 1895년 을미년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배척하려는 명성황후를 무자비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은 좀 더 확실하게 조선을 병탄할 목적으로 1902년에는 영일 동맹을 맺어 영국에게는 청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대신에 일본은 조선 독점권을 승인받았다. 또한 1904년에는 러시아에게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과 만주 공약에 대해 눈감아 줄 것을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이 좌절되자 러일 전쟁을 일으켜 기어이 조선 침략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이어 일본은 1905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 테프트와 일본 외상 가스라 타로 간의 소위 테프트 가스라라 일컬어지는 양해각서를 성사시켰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양해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국은 물론 영국과 미국 내지는 러시아와도 수도 없는 국제협약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에 더하여 수많은 조선인들의 의병을 무자비하게 제압하면서 힘겹게 조선을 병탄할 수 있었다. 속된 표현대로 하면 일본은 천신만고 끝에 병탄한 조선을 자신들도 모르게 카이로 선언 하나로 잃게 되었고 한국에는 광복이 소리도 없이 찾아온 것이다. 카이로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다. 회담은 각국 정상들이 대동할 수도 없는 군사지휘관들과 기자들로 북적거리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의 주인공도 참석하기로 한 소련의 스탈린이 불참함으로써 대신 중국의 장개석이 참석하게 되었다. 회담 장소 또한 스탈린은 카이로가 아니라 테헤란을 고집하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영국은 독일 문제가, 중국은 중국 내의 일본 세력 축출이 최우선의 관심사였던 데에 반해서 미국과 소련은 제각기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전략자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 나라 수장도 한국만의 독립을 염두에 둔 적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카이로 선언에서 특별히 조선을 거론하면서 독립을 보장하였을까가 자목 궁금하다. 혹자들은 장개석 총통의 역할이 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해리 홉킨스가 홀로 만들었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개석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에 대한 점령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도 하는 설도 있는 형편이다. 또 홉킨스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연유로 조선 독립을 거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흡족하지 않은 것으로 필자는 이해된다. 그러기에 수도 없는 식민지 중에서 유독 조선말을 거명하면서 독립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기적에 앞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지사들의 노고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